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랑스럽게 예술의 전당 아빠 이름이야! 실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 앞에 그 동상 뒤에 이름 써있 박완희를 보여줬죠,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자주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이제 다 커서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일들이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올 초에 제가 통과시켰던 조례가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우리 지역 하면 대표적으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청주하면 딱 떠오를 만한 독립운동가가 청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계시죠.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 동상이 있어요. 10,000명의 청주 시민들이 이제 기금을 모아서 건립이 된 거거든요. 거기 뒤에 가면 이름이 써 있어요. 동판에 박완희 이름도 써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95년도, 96년도에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동상을 건립했던 사례이고요. 또 유명한 저희 지역의 독립운동가는 의암 손병희 선생 계시죠. 손병희 선생 기념 계승사업회도 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예건 신규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청주의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독립운동의 정신이나 독립운동의 헌신 이런 것들은 정말 선양을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심어줘야 나라를 잃는 비극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원이 잘 안 돼요. 되더라도 일부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기념사업들은 더 활발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의 3.1공원에 가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대표 충북 출신들에 대한 동상이 건립되어 있잖아요.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 그 집안에서는 한 17명 정도가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들을 좀 알려나가는 작업들,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청주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3.1운동에 3.1운동 3.1공원에서 왜 그런 동상들이 하나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정춘수 동상이에요. 그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친일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 뭐 헌금을 모아온다거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쇠붙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변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33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3.1공원에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상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많았어요.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춘수 동상을 철거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그때 이제 3.1공원에 모여서 정춘수 동상 철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청주시가나 충북도가 자진해서 철거해라 이런 목소리들을 높였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광목천을 걸어서 잡아당겨서 쓰러뜨렸는데 광목천 걸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했었죠.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저거를 하루빨리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실행조. 공공도서관에 리박스쿨 부재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도서들이 비치돼서 폐기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 같이 참여하신 언론에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이제 리박스쿨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리박스쿨이 이승만, 박정희 이걸 줄여서 리박스쿨 그들의 행적을 좀 미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는 1919년 3.1운동 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국절을 얘기를 계속해요. 이런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한동안 언론에서 논란이 됐었고 국회에서도 리박스쿨 청문회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리박스쿨 대표를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돌봄 이런 이제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까지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은 후에 각 지역별로 가장 문제가 됐던 도서 중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야기 뭐 이런 이제 책이 있어요. 여순 사건을 여순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암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을 암과 같은 존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는 잘못된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전수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남교육청 뭐 전남도의원께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 제기를 했고 아 그러면 우리 청주도 한번 확인해 보자. 공공도서관에 그 책자가 몇 권 정도 있는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했더니 12권 정도가 있었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리박스쿨 쪽하고 출판사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정 보도를 내기도 한 언론도 있었는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 96년도, 97년도 뭐 요 시기는 전두환, 노태우, 5.18 학살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민족 문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발굴해내고 알려나가는 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 친일을 한 변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적 어떻게 보면 뭐 응징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당시의 흐름이었고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 정신을 잘 되새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왔니 오늘 왔니 지금 왔니 많이 왔니 박완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